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은 톰이 브라운, 이것은 휴닉 베지어트 광고입니다. 굶지 않는 다이어트, 맛있는 다이어트, 럭셔리한 다이어트 휴닉 베지어트입니다. 다이어트 하니까 겁부터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이요, 이것은 나 다이어트 한다 이런 느낌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베지어트입니다. 맛있고 배부르게 영양 챙겨가면서 살은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럭셔리 다이어트라는 것입니다. 삼시세끼 밥 챙겨 먹는 것보다 영양 밸런스는 더 튼실해지니까요. 검색창에 휴닉 치고 들어가셔갖고 보시면요,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품에 자신감이 넘쳐가지고요, 2주 안에 환불 요청하시면은 100% 환불입니다. 그것도 휴닉 치고 들어가셔갖고 자세히 보십시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입점이 돼 있으니까요, 거기서 보셔도 됩니다. 참, 휴닉 베지어트에는요,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도 달달한 맛이 나는데요, 단맛이 전혀 없었으면 하시는, 당뇨 있으신 분이나 당뇨가 걱정이 되시는 분, 단맛이 그냥 싫으신 분들을 위해 휴닉 베지어트 무가당 이 나왔습니다. 입맛대로 고르십시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할까요? 88%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난리가 나니까 90%로 올린다고 먼저. 장난하니? 국민이 그렇게 웃음니? 당신들 정치적 유불리 따지고 자기 고집 부리다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려요. 제대로 선별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들을 치시했어요? 불만 터질 거 몰랐습니까? 제대로 대처할 능력도 없으면서 밀어붙였어요? 홍남기 씨, 뭐라고요? 구독. 이의 제기를 하면 웬만하면 죽었다. 아저씨, 그 자리가 아저씨 놀이터입니까? 책임질 능력이 안 되면 다 주라고 하든가, 주기 싫으면 당신들 맘대로 해, 난 책임 안 져, 그래 버리든가.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올림픽도 아니고 88% 해계망칭한 숫자 노릇 보더니 자기 성질대로 관철시키더니 난리 나니까 뭐요? 웬만하면 줘? 아저씨, 그 돈은 안 아깝습니까? 언제나 막 그렇게 틀어지고서는 내 거야 하더만은 행정비용은 행정비용대로 들어가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귀찮고, 시일은 늦어지고, 돈 쓰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정부만 빙신 만들어 놓고 나자빠져요. 그래 놓고 하는 소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도 이의제기가 40만 건이었습니다. 이 아저씨 아주 웃기는 양반입니다. 보세요, 전국민을 줬는데 이의제기가 있었다고요. 전국민 줬을 때 왜 안 주냐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준이 뭐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국민 아니냐고 성질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받냐고 물어봤겠죠. 어디다 쓸 수 있냐고 물어봤겠죠.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봤겠죠. 이의제기가 아니고 물어봤겠죠. 뭔 의제기요? 그냥 꼬리 내리지 마십시오. 책임지세요. 고집대로 했으니까 끝까지 해요. 88% 정확하게 빈틈없이 불만 없게 당신의 그 자신만만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세요. 당신의 힘으로 밀어붙였으니 당신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해요. 물러나지 말고. 그러고 전국민 주면 이재명한테 유리할까봐 선별지급 주장하면서 88%의 박수 쳤던 정치인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반성 안 해요? 홍남기 앞에 세워놓고 튀었습니까? 왜 항상 그런 식입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주장들 하셨죠. 선별로 가야 한다고, 전국민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못 받는 사람 열받고 받는 사람도 찝찝하게 만들어놨죠. 무리하게 돈 쓰면서 욕만 먹고 정부 여당에 부담만 안겨주고 그야말로 똥볼들을 찾죠. 그래서 본인들 욕심대로 해갖고 정치적 목적들은 달성했습니까? 박살들 나고 계시죠. 그런 심보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좋은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 무능한 양반들아. 대선 가면 1, 2% 가지고 박터지게 싸울 텐데 내 눈앞에 이익 때문에 국민들 12%를 차버려요. 이래놓고 대선 후보 안 되면 나 몰라라 하실 겁니까? 동네 우물물에 똥물 집어넣고 사람들이 죽고 살고 똥물 퍼낼 때는 쓱 빠져 계실 건가요? 우물물 깨끗해지고 물 꽉 차면은 또 큰 바가지 들고 와가지고 줄도 안 섰고 막 그물 퍼먹겠죠? 그러다 어느새 말뚝 박아갖고 사람들 딱 막아서고서는 물 먹고 싶으면 내 뒤로 줄 서 일하겠죠. 염치 없는 양반들아, 그만들 좀 합시다.
민주당이 이러고 있으니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도 이기니 지니 하고 있죠. 자, 윤석열 봅시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참 재밌는 분이죠. 대통령이 되기 위한 지식과 경험,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성격이 문제였습니다. 지지율 뚝뚝 떨어지는데도 바뀌질 않아요. 보니까 고칠 수가 없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냥 여전히 무서운 검찰총장님이십니다. 지금 가장 화가 나는 쪽은요, 수구 언론들일 거예요. 그렇게 씻기고 포장해갖고 대권 후보 만들어놨더니 저 정도로 개발일 줄은 몰랐겠죠. 사과할 줄을 몰라요. 누구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검사하기에는 좋죠. 근데 검사만 해야죠. 회사 다녔다가는 내가 부장님 부합니까? 그래 버릴 거고, 장사했다가는 맛이 없습니까? 맛이 없다는 증거를 대라 말입니다. 이래 버리면 어쩔 거예요. 아따 무섭다. 검찰의 청부 고발, 정치 공작 사건. 윤희숙 씨도 그렇고 윤석열 씨도 그렇고 왜 쥐가 화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 칼럼에서도 얘기했듯이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평등이 억압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검찰과 국힘당의 정치 공작 의혹은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닙니다. 대놓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골마서 터진 것이죠. 지난 국회 때도 검찰 출신 주광덕, 곽상도 뭐 이런 사람들이 검찰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나와갖고 떠들어댔었죠. 근데 뭐라고 하면 이마로 들이대면서 뭐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이래버리니 뻔히 알면서도 속만 썩었죠. 돌아가는 거 보면요, 지금 뭐 고발장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받았고 기억이 나고 안 나고 나는 모르고 제보자가 어떻고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정리될 때까지 그냥 놔두십시오. 신경 쓰면 머리 깨지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얼척없는 것은요, 증거가 나오고 증언자가 나왔으면요, 그 두 개가 사실인지를 밝히면 됩니다. 그게 가장 우선인데요. 지금 딴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또 나왔죠. 전가의 보도. 뭐냐? 검찰공화국의 건설자 김기춘 씨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스킬. 초원 목집 사건에서 보여준 극강 최고의 기술.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찔러 물어라. 달을 보게 하지 말고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에 묻은 때를 보게 해라. 지금 보십시오. 김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국힘당 언론까지 제보자를 때리고 있습니다. 인신공격에 과거 경력에 조금 있으면은요, 그가 지은 죄가 있는지, 가족은 어떤지, 누군지, 무슨 죄가 있는지, 집이 어딘지, 차는 뭔지, 들고 다니는 가방은 뭔지까지 적폐들이 한 몸이 돼갖고 파낼 겁니다. 없으면 만들어내거나 작은 것은 부풀려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오염시키는 것이죠. 벌써 차는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제보자 조성은 1억대 마세라티 자랑. 마세라티하고 정치 공작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 되먹지 않은 것들아. 조선일보. 마세라티 호텔 식당까지 거세지는 조성은 과거 공세. 제보자는 호텔에서 비싼 밥 먹으면 안 되냐? 너희들은 비싼 밥 먹고 지금 뭐하고 있는데? 정말 얼척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올커니하고 덥석 문 것이 있죠. 제보자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 그러니 정권의 공작이다. 이쯤 되면요, 이 난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왜 벌어졌는지 사람들은 까먹기 시작하죠. 좋아요. 썩은 나라임을 증명하는 검찰의 정치 공작 의혹은 뒷전으로 밀려버리죠. 이 기술을 지금 윤석열 후보와 캠프가 앞장서서 시전을 하고 계시고 언론과 국힘당이 열심히 숙련된 노하우로 보조를 하고 계시죠.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다. 제보자와 공모했는지 수사하라 이러고 있죠. 이봐요. 지금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중성 검사가 고발 사주를 냈다는 의혹이 나온 거예요. 검찰의 정치 공작 사건이 터진 거라고요. 공은 그쪽에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은 찔러갖고 터뜨리고는 자기들은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아니면 침묵하고 있으면서 저쪽이 나쁘대요. 그냥 나쁘답니다. 차 비싼 거 탄대요. 호텔 식당 비싼데 거기 간대요. 거기서 둘이 갔으니까 나쁘고 공작이고, 그러니까 조사하고 수사하래요. 보세요.
그 고발장을 검찰이 전달한 게 사실이면요, 제보자하고 박지원 원장이 만나갖고 무슨 얘기를 했건 뭔 상관이죠? 사실을 알린 건데. 더군다나 제보자는 자료 들어있는 휴대폰 제출하면서 다 까보자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압수수색도 못하게 으름장 놓고 있으면서 박지원 원장 휴대폰도 까라고 큰소리치고 있죠. 어떻게 당신들은 불공평이 자기들 권리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휴대폰 제출하고 압수수색 다 받아갖고 결백한 거 증명하면 더 좋지 않아요? 역풍 불어갖고 지지율 상승할 거예요. 떡상을 할 겁니다. 떳떳한데 왜 바보짓들을 하고 계세요? 윤석열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고발을 해봐야 수사도 안 할 텐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검찰총장 하실 때 원 없이 수사를 하시던 분이 이런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요, 수사하려고 세팅했던 거 아닙니까? 제보자가 그러던데요, 총장이 지휘하는 대검에다가 고발하라고 했다던데요. 그래놓고 뭐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총장한테 대드는 사람들을 총장 명령 따르는 대검에 고발하는 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양보합시다. 예, 그래요. 의미 없다고 칩시다. 그럼 제보가 사실이라면 의미도 없는 고발장을 제1야당한테 들이대면서 고발해 할 정도로 검찰과 국민의힘이 친밀했던 겁니까? 그것이 국정농단이고 정치 공작 아닙니까? 아니 무슨 국민의힘이 검찰총장 부합니까? 이거잖아요. 같은 논리로 박지원 국정원장 입장도 한번 봅시다.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 윤석열 씨 쳐내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말하는 의미보다 더 의미 없어요. 왜? 민주당에서 쫓겨나듯이 나간 사람이 왜 민주당 승리에 목숨을 겁니까? 예, 그것도 양보할게요. 뭐 민주당 정부 사람이니까 민주당 응원한다고 칩시다. 그분요, 정치 구단이에요. 구수 아니고 구단입니다. 윤석열 씨가 대권 후보로 더 버티는 게 민주당에 유리한 거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근데 뭐하러 윤석열을 칩니까?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들으라고 자주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해서 정권 교체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안 될 사람이 안방 차지하고 있으니까. 뭐 건승을 빕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중요한 걸 잊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 어차피 안 됩니다. 청부 고발건도요, 윤석열 씨는 자기 한번 빠져나가는 방법 다 강구를 했을 것이고 작전도 세워놨을 겁니다. 다 드러나면 뭐 우기면서 버틸 거예요. 총장할 때 모습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검찰이 정치 공작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검찰개혁의 원동력 살려야죠. 검찰의 힘이 지금 이대로면요, 제2의 윤석열은요 100명도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아유, 윤석열 씨 알았어요. 비켜 계세요. 이렇게 해놓고 검찰발 정치 공작이 사실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힘으로 그 명분도 박병석도 할 말 없게 만들어 놓고 검찰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검찰 개혁이요, 정권 재창출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것을 해야 합니다. 힘들겠죠? 못해요. 그러면 검찰개혁의 이지가 강한 분이 문재인 정권을 이어갖고 민주당을 끌고 가야 하는데 추미애 장군은 당연히 그럴 거고, 이재명 지사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모습에서 지에 부역한 위험한 엘리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개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악성 종양은 제거하고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스스로 먼저 개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이 양반 대통령 되면 다 같은데, 이 양반 한다면 하는 양반인데. 마치겠습니다. 칼럼다워요.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